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도 애니메이션을 직접 읽은 것처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애니메이션 설명회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만화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길 권장드리고요. 지난번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카리 겐도가 직접 설명해주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아주 귀하네요.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이카리 겐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턱수염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반게리온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에반게리온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에반게리온을 평생 안 읽을 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 듣다가 아니 수아님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만 이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스토리와 함께 즐기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요. 오늘도 뭐 에반게리온 물건 인증합니다. 예, 요거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이제 마하그리드라고 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랑 에반게리온이 협업을 해서 나왔던 티셔츠인데요. 재작년이었나? 그때 발매를 했어요. 네, 그때 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과 지금 이 장면, 요거 두 개가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입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고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도 짧게나마 한 10줄 요약 정도로 좀 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제3신도쿄시라는 곳이 있어. 일본에. 때는 2015년입니다. 여기에 사도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들이 자꾸 도시를 습격해와.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를 막 부시고 있으니까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에 이카리 신지라고 하는 14살짜리 소년이 타서 도시를 지키고 있는, 지구 평화를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 세 번째 사도가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에반게리온 초호기에 탑승한 신지. 여기까진 좋았어. 근데 에반게리온이 쭉 하면서 출격을 팡 하자마자 사도가 레이저포를 우잉 쏴버려가지고 가슴에 빵꾸가 뚫린 거야. 이게 사도들이 처음에는 멍청했어.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막 건물 부수면서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바로 이 네르프 본부가 있는 지오프론트 지하 도시를 향해서 정확하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 사출되는 그 사출 게이트의 위치도 얘네가 이미 파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죠. 예. 이게 원래 만화는 이 변신 장면이랑 출격 장면에서는 공격을 안 해야 정상인데 세 번째 사도는 이 애니메이션의 불문율을 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쵸? 치사해요. 여튼 여기까지가 지난번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에너지파를 맞고 가슴이 뚫려가지고 악 하면서 신지가 다시 기지로 회수가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보트랑 파일럿은 정신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일럿한테 데미지가 오진 않아. 하지만 신경계가 연동이 돼 있어서 로봇이 다치면 파일럿도 직접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파일럿한테 가슴이 탁
탁 뚫린 요런 충격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명 수치 이런 게 비정상이야. 거의 죽음 직전이야. 너무 세게 맞은 거죠. 예. 그래도 이 파일럿들이 조종할 때 입는 이 조종복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요거, 이 쫄쫄이 있죠. 쫄쫄이. 이게 플러그 수트라고 하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응급 제세동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네르프 기지에서 리츠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세동기 긴급 가동! 이러니까 윙 하면서 신지가 입고 있던 그 플러그 슈트에서 이 전기 충격 있잖아. 팍 하면서 신지가 우악 하면서 정신을 차려. 네. 맥박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엔트리 플러그에서 신지를 빼내. 그 다음에 긴급 처치실로 일단 이송을 보내는 거야. 생명이 약간 위태로워. 이로써 현재 네르프에는 신지 그리고 신지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초호기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를 본 카츠라기 미사토 대위, 신지를 한 방의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린 저 세 번째 사도는 보통 녀석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정도의 전투력이면 지금 기지에 남아있는 아직 멀쩡한 영호기 그리고 영호기를 탑승할 수 있는 아야나미 레이, 얘네는 내보내나 마나야. 내보내자마자 또 가슴 빵꾸 뚫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순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기로 해요. 뭐냐, 실험을 몇 개를 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저 사도가 반응을 하나,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미끼를 준비합니다. 미끼. 예. 그게 뭐냐면은 에반게리온 초호기랑 아주 똑같이 생긴 벌룬 더미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그냥 풍선이야.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 정교하게. 그 풍선을 저기 해상에다가 한번 띄워봐. 해상에 띄워가지고 천천히 사도 쪽으로 보내는데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니까 그 사도가 다시 또 밍 하면서 푸 쏘는 거야, 에너지파를. 그래서 그 초호기 모양의 풍선을 펑 하고 터트려 버려. 자, 좋아. 그러면은 두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까보다 조금 더 먼 데에서 탱크로 포를 한번 쏴봐요. 포를 푸 쏘는 거야. 근데 포가 날아가잖아. 날아가서 사도에 딱 맞으려고 하는데 그 사도가 AT 필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벽을 탕 쳐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포탄을 날려버려. 반대로 펑 날려버려. 그 다음에 입사각 그대로, 포가 날아온 그 궤도 그대로 삥 해가지고 포를 또 날리는 거야. 그래서 탱크가 터져버려요. 이 두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저 사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게 된 거죠. 뭐가 됐든 첫 번째, 근접해서 싸우는 게 불가능하다. 저 사도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정 거리, 자기가 알고 있는 안전거리 이내로 뭔가 들어오면은 그냥 걔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죠? 다음 두 번째, 원거리에서 포를 쏜다고 하더라도 AT 필드를 뚫을 수 없으면 오히려 되려 당한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 사도가, 저 마른 목골에, 입체 마른 목골에 사도가 날아서 왔거든요. 근데 그냥 공중에 떠 있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마른 목골의 아래쪽에서 뭔가 하면서 뭐가 내려와. 그 뭔가 봤더니 드릴, 드릴입니다. 엄청 큰 드릴이 나와가지고 땅을 뚫기 시작하는 거야.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뚫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냐? 그 사도가 있는 곳이 정확히 네르프 기지의 바로 위였어. 얘네가 확실하게 네르프 기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드릴로 땅을 뚫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크기의 우리가 생각하는 드릴이 아닙니다. 직경이 17m야. 17m의 굴착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땅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거든요. 속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늘 밤 12시 한 10분쯤이면은 네르프 기지까지 저 드릴이 뚫고 들어오겠는 거야. 아주 비상이죠. 예.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우리 기지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됐든 간에 10시간 안에 쟤를 막아야 되는 건데 미사토가 옆에 있던 네르프 대원한테 물어봅니다. 영옥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원이 영옥이 제기동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 자료를 보니까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야나미 레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얘가 영옥이를 운용하는 파일럿이거든. 근데 영옥이가 약간 좀 미완성이랄까? 그래서 폭주 비슷한 걸 막 해. 그래서 지난번 때 그 아야나미 레이가 탄 채로 영옥이가 폭주를 해서 레이가 심하게 다쳤어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타봤는데 이번엔 폭주를 안 해. 조금 괜찮아. 근데 그래도 만족할 만큼의 싱크로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완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에반게리온 초기는 지금 신지가 지금 상태 이상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지. 영옥이도 기동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 가지 묘안을 내는 거예요. 그 묘안이 뭐냐면은 다행히도 에반게리온의 이 가슴이 빵꾸가 뚫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예 뚫린 건 아니야. 겉에 있는 장갑판이 녹아내렸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제외하면 나머진 다 괜찮아. 그래서 사실 엄청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니거든. 신지만 정신을 차린다면 저 에반게리온 초기를 완벽하겐 좀 힘들겠지만 가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에반게리온 영호기도 마찬가지. 얘를 가지고 완벽하게 운용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단순한 업무를 맡기는 건 가능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한 가지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낸 작전을 이카리 겐도 총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요. 그게 무슨 작전이냐? 저 사도는 근접 공격은 안 돼. 멀리서 쏜다면 AT 필드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아주 센 공격을 AT 필드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공격을 한 번에 쏘자 이거야. 그러면은 가까이에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초호기가 총만 잘 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신지가 깨어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초호기가 만약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총을 저격하고 있는 초호기를 영호기가 나가가지고 방패를 들고 있자. 공격이 오면은 막을 수 있게끔. 그러면은 두 기체가 불안전하지만 둘을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사도를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카리 겐도 총사령관한테 이런 작전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옆에 있던 후유츠키 부사령관이 정말 괜찮은 건가? 이렇게 되물어봐. 그랬더니 미사토 씨가 슈퍼컴퓨터 마기에게 물어본 결과 찬성 2표, 조건부 찬성 1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슈퍼컴퓨터 마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네르프 본부에 있는 슈퍼컴퓨터예요. 네. 근데 슈퍼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고 세 대인데 세 대를 가지고 뭐 의견을 물어보거나 하면은 세 명이니까 홀수잖아. 얘네를 통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걔네가 2표가 찬성, 나머지 한 표는 조건부 찬성 이렇게 했다는 거야. 꽤 괜찮은 작전이라는 거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이카리 겐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렇게 하게, 가츠라기 대위. 이러는 거야. 근데요, 이 작전을 통해서
저 사도를 무찌를 수 있는 확률이 승산이 8.7%예요. 먹힐 확률이 8.7%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저 사도를 무찌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승산이 굉장히 적은 싸움인 거예요. 예.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허락도 받았어.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 승산도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바로. 그죠? 근데 이게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작전이었으면 처음부터 네르프가 진작에 하자고 했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아무도 선뜻 아이디어를 안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총도 없고 방패도 없어. 영호기가 방패로 들고 있자 라고 하는 그 좋은 방패도 없고, 초호기가 총으로 쏘자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총도 지금 없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얻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제 무기부터 하나씩 이제 미사토 씨가 동분서주하면서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 방패라는 게 보통 강한 방패로는 안 되겠죠. 예, 상대방이 쓰는 그 에너지 포가 좀 강한 거겠어? 엄청 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뭘 방패로 쓰냐면은 단발 궤도 우주선이 있어요. 예, 우주선이 예, 이 지구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거니까 고열을 잘 견디고 그런 걸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방패막이로 쓰자 이거야. 왜냐면 걔네가 초전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저 사도가 쏘는 에너지포를 17초 정도는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쓰자 해가지고 방패를 얻어와. 그 다음에 총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재래식 무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 재래식 무기로는 AT 필드를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 포가 뭐냐면은 포지트론 라이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양전자를 이용한 고농축의 에너지 포를 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현실에 존재하는 총은 아닙니다. 네. SF 영화라든지 만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총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파 같은 걸 쏠 수 있는 총인 거야. 네. 근데 이게 일본 자위대한테 이 총이 있어. 네르프한테 없어. 그래가지고 미사토가 공문을 들고 자위대를 찾아가가지고 빌려와. 네. 근데 이 사실상 많이 빌려오는 거지 그냥 뜯어오는 거야. 그냥 좀 쓸게요. 공문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뜯어가는 거야. 어쨌든 자, 총을 빌렸어요. 예, 방패도 빌렸습니다. 근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총이면은 뭘 쏜다는 건데 양전자? 뭘 어떻게 쏜다는 걸까? 이게요, 고농축의 에너지를 쏘는 건데, 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래식 탄이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고농축의 이제 전력을 끌어모아서 이걸 빵 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한데 적당한 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일본 팔도 전역에 있는 모든 발전기의 힘을 다 끌어와서 한 번에 하고 딱 한 발 쏘게 만드는 거야. 이때 필요한 전기 양이 1억 8천만 와트. 1억 8천만 와트를 다 끌어모아서 한 번에 쏘는 거야. 근데 일본 전역에서 전기를 끌어오려면 그동안에는 일본이 다 전기를 못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네르프가 이 작전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야, 평상시에는. 근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바로 전국 생중계로 이제 긴급 뉴스 딱 합니다.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일본 전국에 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뿌려. 강제로 전기를 차단하겠다 이거죠. 대외적으로는 괴생물체랑 싸우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1시간 정도 저녁에 정전이 있을 거니까 유의하셔라 이런 식으로만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죠. 여튼 간에 강력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큰 무기인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한 2번, 3번 쏠 수 있어.
근데 아무래도 엄청난 전기를 쓰는 포다 보니까 재장전이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상대방도 아까 탱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격이 날아오면 그 입사가 그대로 포를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장전의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냥 한 발, 딱 한 발로 그냥 맞춰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영옥이랑 초옥이가 둘 다 위기에 봉착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딱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작전의 이름을 야시마 작전이라고 미사토가 짓게 됩니다. 이 야시마 작전은요, 일본 헤이안 시대의 당시 명궁이었던, 활을 되게 잘 쏘던 나스노 요이치라고 하는 궁수가 있었는데, 그 궁수가 80m 밖에 있던 목표물을 화살로 탕 맞췄다 라고 해서 따온 거예요. 그 당시의 전투 이름이 야시마 전투였거든요. 아주 멀리서 쏘는 작전이다, 이런 거죠, 해석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정전을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한다고? 아까 분명히 뚫고 들어오는 굴착기의 속도를 계산해 봤을 때 한 12시 10분쯤이면은 이 네르프 기지가 뚫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여유를 안 두고 거의 다 될 때쯤에서야 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야. 첫 번째로는 신지가 아직도 중태예요. 얘가 깨어나야 돼. 얘가 깨어나야만 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전역에 있는 전기를 그냥 끌어온다고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발전기라든지 막 이런 거를 다 모아야 돼. 막 덤프트럭 같이 큰 거에다가 다 발전기 실어가지고 다 네르피 기지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죠. 설비 같은 거 세팅하고 총 세팅하고 파일럿 태워가지고 이거저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주 빨리 해도 거의 쟤네 사도가 드릴이 땅을 뚫을 때쯤에서야 준비가 되는 거죠. 아주 촉박한 작전인 겁니다. 그만큼 응급한 작전인 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카리 신지 긴급 처치 시설에 있었는데 하면서 다행히도 정신이 들었어. 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래도 몇 시간 들어가 있더니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지가 하면서 눈을 쓱 떴는데 또 입원실이야. 얘는 눈을 뜰 때마다 입원실이야. 이제 에반게리온이 싫어질만 하죠, 이쯤 되면은. 여튼간에 또 입원실이구나 하면서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이 들어온 신지의 소식을 들었는지 누가 카트를 끌고 그 입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느냐? 아야나미 레이였습니다. 네. 입원해 있던 신지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12시면은 야시마 작전을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밥부터 챙겨 먹으라고 밥 카트를 끌고 온 건데, 얘가 뭐 신지를 생각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끌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누가 밥 갖다 주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그냥 별 그게 없이 기계적으로 갖다 줘, 카트를 끌고. 근데 이제 신지는 내심 놀랐죠. 네. 그래서 아야나미 하니까 그 아야나미가 신지야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야시마 작전 설명 들어가는 거야. 바로 정신 방금 든 애한테 00시부터 시작하는 야시마 작전 스케줄을 전달할게. 이카리, 아야나미 두 파일럿은 오늘 17시 30분에 케이지에 집합, 18시에 초호기 및 영호기 기동, 18시 5분 발진, 18시 30분 후타고산 가설기지에 도착, 이후 별도의 명령을 대기. 날짜가 바뀌자마자 작전 행동 개시. 그리고 이거 새로운 플러그 슈트 하면서 신지한테 팍 던져. 아니 뭐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겠지만 같은 동료끼리인데도 너무 동료애가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신지는 이 아야나미랑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아야나미 레이는 신지한테 그다지 좋은 감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이카리 겐도를 좀 욕보이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이카리 신지가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레이 앞에서 했는데 그 말에 아까 뺨따기를 날렸거든. 그러니까 그다지 지금 레이는 신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설명만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야나미 레이가 자기가 끌고 온 그 밥카트를 신지한테 알려주면서 식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카리 신지가 이불을 추스르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방금까지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다시 밥 먹고 나갈 준비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누가 이게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퇴근해가지고 자는데 깨우자마자 바로 회사 나가 이러면은 솔직히 좀 힘들잖아. 그런 느낌이지. 하다못해 레이가 와가지고 아유 신지야 괜찮니? 몸은 좀 어때? 요런 거라도 좀 해주면은 신지가 좀 정신을 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더 신지가 나가기가 힘든 거야. 어쨌든 그렇게 말하니까 레이가 60분 뒤에 출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아 못 나가겠어 이랬는데 옆에서 60분 뒤에 출발이야 이러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응하니까 신지가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싫어. 레이는 아직 그걸 타고 무서운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두 번 다시는 그런 거 타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눈을 질끈 감거든요 신지가. 근데 그런 신지를 보더니 레이가 한마디 띡 하는 거야. 그럼 자든지 그러는 거예요. 아 철벽을 아주 이만한 두께의 철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든지라니 이렇게 반문하니까 레이가 이렇게 말해. 그럼 초기엔 내가 타. 아카기 박사님이 초기의 데이터를 돌려놓을 준비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뭐냐? 네르프 기지도 약간 예상은 하고 있어. 신지가 안 타겠다라고 했을 때의 예상. 그러면은 이 초호기에 아야나미 레이를 태운다. 이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작전은 시행할 수 있지. 근데 방패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 아무런 암호 없이 총만 들고 나가는 군인 꼴인 거죠. 그러니까 신지 네가 안 타면 나 혼자 나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지의 응석을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는 카츠라기 대위님과 박사님이 케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어. 난 이만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레이한테 신지가 저기 이렇게 하는데 레이가 나가면서 안녕 이러고 나가. 참 차가운 사람이죠. 신지는 이제 쟤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잠시. 결국은 내가 나가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의지를 다잡게 되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됐어요. 6시면은 모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에반게리온 초호기 그리고 영호기에 각각 신지와 레이가 탑승을 해서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기존 사도랑 가까운 사출 게이트 말고 걸로 나가면 그냥 나가자마자 바로 빵꾸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는 사출 게이트가 또 있어. 산이 열려요. 산으로 위장해 있는 게이트인 거지. 그래서 후 하면서 산이 열려. 거기서 에반게리온 둘이 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구 하면서 이제 그 작전 지역이었던 타마고산 쪽으로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 학교 옥상 있잖아. 신지가 다니는 그 고등학교 쪽이랑 거기가 가까웠나 봐. 근데 켄스케라고 하는 걔가 밀떡이라고 했잖아요. 걔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 학교 옥상으로 나와 있는 거야. 물론 국가에서는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겠지. 이 제3신도쿄시 주민들한테. 근데 그걸 어기고 나온 거야. 왜냐면은 왜겠어요. 저기
로봇 둘 거기에 우리 반 친구들이 타 있잖아. 레이랑 신지랑 같은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거야. 가라 신지 없애버려 이러면서 막 응원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응원을 받으면서 모두의 염원을 함께 두 파일럿이 가지고 이제 작전 지역인 타마고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작전이 시작하기 전에 본 야시마 작전의 총 작전 사령관 역할을 맡게 된 카츠라기 미사토가 신지랑 레이를 불러놓고 최후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자, 본 작전의 총 담당이 마지막으로 병력들에게 역할을 안내한다. 신지가 탄 초기는 포수로 사격을 담당, 레이는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는 신지의 싱크로율이 더 높기 때문이야. 본 사격은 초정밀 사격을 요구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양전자탄은 지구의 자전과 이 자장, 자기장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진으로 못 뻗어나가. 그래서 대략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약간 위로 쏴야 되는 거지. 위로 쏴야 저 멀리 있는 애한테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싱크로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애가 이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 그래서 신지가 총을 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너무 무지막지하잖아.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고 신지가. 그래서 그럴 수가. 하지만 전 연습해 본 적도 없는걸요. 이러면서 약한 소리를 하니까 리츠코 박사가 설명을 해줘. 너는 교본대로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화면상의 표식이 정중앙에 모이면 스위치를 누른다. 그것만 기억해.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발사하면 총이 워낙 크니까 냉각과 재충전, 퓨즈 교환 때문에 다음번 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그걸 듣고 있던 레이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초호기를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러는 거야. 그 말에 리츠코 박사가 응, 맞아 레이 하니까 레이는 단번에 알겠습니다. 이래. 신지랑 다르죠. 신지는 뭐 한 번에 하는 게 없어. 그렇게 뭐 되물어보고 막 맞아요? 지금이요? 막 이러는데 얘 레이는 네 이러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시간이 돼가지고 둘 다 플러그 수트를 갈아입고 이 에반게리온에 다시 탑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제 탈의실, 간이 탈의실에 가가지고 플러그 슈트를 갈아입는데 이 플러그 슈트를 굳이 왜 입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결국 이 에반게리온이란 로봇이 정신적 동기화를 통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류들은 약간 좀 방해해. 뇌파의 흐름 이런 걸 방해해.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쫄쫄이 같은 저런 걸 입는 거예요.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여튼간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 간이 탈의실에서 레이도 옷을 갈아입고 신지도 옷을 갈아입는데 신지가 이제 운을 떼는 거야. 이걸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는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팩트죠.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성공 확률이 8.7%에 불과해.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작전이죠. 확률로만 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작전인 거야. 그래서 신지가 중얼중얼 거린 거지.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옆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레이가 반문을 하는 거죠.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 레이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던 신지. 그러다가 레이가 옷을 다 갈아입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약간 묵묵부답인 신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넌 죽지 않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면서 신지가 레이를 보니까 굉장히 결연한 표정의 레이가 신지한테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거니까. 단지 죄송합니다. 일본식 표현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간지라는 말을 써야 돼. 평소엔 되게 말도 뭐 안 하고 뭐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레이가 이렇게 널 지킬 거다. 넌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네,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둘은 기체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제 기체 쪽으로 가는데 바로 타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산 정상에서 탑승 직전에 이제 높은 곳에서 두 파일럿이 이제 나란히 저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사도 쪽을 보고 있어.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게 캄캄한 밤이고 주변은 다 나무고 숲이고 산이고 막 이래. 근데 이제 곧 정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있는 모든 전기가 뿅뿅뿅 하면서 꺼지는 거야. 이쪽으로 전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빛이 아무것도 없고 저기 멀리서 사도가 내는 빛만 보이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무섭지만 멀리서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인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 빛이 꺼지니까 이 반사광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엔 안 보였던 은하수 같은 게 막 싹 보이는 거야. 되게 고요해. 그리고 그래서 되게 기묘하게도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서정적인 거지. 그때 그러한 정막을 뚫고 신지가 레이한테 묻습니다. 아야나미는 왜 이런 걸 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에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레이가. 인연 때문에. 인연? 아버지와의? 모두와의 인연. 그러는 거야. 그 인연이 할 때 그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 인연, 사람 간의 연.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묵묵하고 정이 없다 생각했던 레이가 인연 때문에 탄다는 말을 들으니까 신지는 되게 의외인 거죠. 네, 그래서 강하구나 아야나미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한 말에 레이가 이제 뒤이어서 붙인 말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처럼 들리는 거야. 난 달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지가 달리 아무것도 없다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너무 쓸쓸한 말이죠. 14살짜리 소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잖아. 너무 무거운 말처럼 들린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신지는 그 말에 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벌떡 자리에서 레이가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서 시간 됐어. 가자.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야. 그런데 미묘하게도 제가 느끼기엔 레이만의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안녕히 이러고 타거든요. 안녕이라고 하고 타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땐 레이식의 표현이야. 자기만의 최선의 어떤 뭐랄까 예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도 신지를 그래도 널 존중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것 같아. 그렇게 나름의 인사를 하고 레이는 영호기에 탑승, 신지는 초호기에 탑승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두 파일럿이 탑승을 한 와중에 드드드드드드 하고 뚫고 들어가는 사도의 드릴. 아까 예정 시간이 12시 10분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다 뚫린 거라고 봐도 무방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네르프 기지의 천장이 보이는 정도. 천장에서 드릴이 뚫고 들어오는 게 보일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드릴이. 그리고 때마침 시간은 0시 0분 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야시마 작전 시작이죠. 네. 작전 시작합니다. 네르프 직원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리고 의지를 다 같이 견고히 하는 네르프 본부 그리고 미사토. 신지! 일본 전체의 전기를 너에게 맡길게! 힘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지가 네! 한단 말이야. 이제 일본 전체에서 끌고 온 전기를 신지의 손에 달린 이 광전자포 여기다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이 산에 막 수증기가 일 정도로 막 치익 하면서 수증기가 일 정도로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리고 그 과열된 요거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 장치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기계와 막 소리 같은 게 막 산에 막 울리는 거야. 웅웅웅웅 이렇게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농축의 에너지인지 이따금씩 그 파치 파치 하면서 스파크가 막 튀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야.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이 총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 안전장치 해제! 격철! 당겨! 하는 거야. 그래서 신지가 그 소리에 광전자포를 철컹 하면서 이제 장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밀 타격을 위해서 고글 비슷한 기계를 이제 머리에 삑 써. 그리고 조심하게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력, 자기력 뭐 이런 게 다 일체돼서 저 멀리 있는 조그만한 코어를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삑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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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탁 당기는 거죠. 네르프 직원이 모든 에너지를 포지트론 라이플에 8, 7, 6, 5, 4 이러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옆에서 저기 목표에서 고에너지 반응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목표 사도한테서 갑자기 에너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신지가 지금 광자포를 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저기서도 삥 하면서 모으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예. 그 말에 이제 미사토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냥 지금 빨리 쏴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먼저 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냥 바로 발사하는 거야. 발사! 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지가 땅 땡겨서 하고 나가는데 광자포가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도도 에너지탄을 동시에 쏜 거야. 같은 입사각으로 둘 다 쏜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같은 궤도를 향해서 두 에너지포가 날아오니까 이 기류가 뒤틀리는 거야. 기류가. 그래서 두 탄이 둘 다 꼬이더니 빗나가는 거야. 하면서 둘 다 빗나갔어. 근데 그 빗나간 충격이 얼마나 센지 산 일대가 다 흔들리는 거야. 네르프 거기도 흔들려요. 네.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당황하거든. 막 빨간불 막 들어오고 왱왱왱왱 이러면서 불 들어오고 막 그래. 근데 이게 결국 뭐야? 전문 용어 한번 쓰겠습니다. 조진 거야. 조진 거야. 아니, 야, 한 방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경고했잖아.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근데 한 방에 못 끝낸 거야. 사도가 눈치를 채는 바람에 빗나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사도는 눈치를 뒤늦게 챈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미 아까부터 챘을 수도 있어. 제가 공격하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였던 걸지도 모르죠. 왜냐면은 상대방은 재사격을 할 때 다시 쏠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기다린 걸지도 모르지. 네. 그런데 그 순간 이 네르프 기지가 실제로 뚫립니다. 드릴이 뚜뚜뚜뚜 내려오더니 콱 하고 뚫어버렸어. 더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제 완전 비상이죠. 네. 왜냐면은 여태까지 사도들은 네르프 기지 쪽으로 온 적은 있지만 실제로 기지를 뚫은 애는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진짜 이제 뚫어버린 거야. 그 이제 뚫렸으니까 훨씬 빨리 내려올 거 아니에요. 드릴이. 여기 지하 도시는 빈 공간이니까 안쪽이. 그래서 막 내려온단 말이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 미사토가 정신을 퍼뜩 차려가지고 2차 사격 준비! 한단 말이야. 그 말에 신지가 하면서 재장전
찰컹 하면서 퓨즈를 다시 당겨가지고 재장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저기 사도에서 고에너지 반응이 다시 보이는 거야. 얘는 벌써 기를 모아가지고 바로 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벌써. 그래서 미사토가 위험해! 하고 외치는데 이미 늦었죠. 사도가 에너지포를 삐 하더니 하면서 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초기가 맞는데 하면서 신지가 아 나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어째서 멀쩡한 거야 초기가. 왜냐? 영욱이가 레이가 방패를 들고 앞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레이가 그랬잖아. 넌 죽지 않아. 내가 지킬 거니까. 이랬잖아.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온몸으로. 네. 그걸 보고 신지가 하이나미! 하면서 크게 외치는 거지.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재장전 되자마자 바로 쏴야 돼. 근데 이게 일본 전역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 지금 앞에 레이가 저 상대방이 쏜 에너지포 맞고 있는데 10초가 남은 거야. 10초가 10 9 8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1초 1초가 너무 안 가는 거야. 네. 게다가 이제 앞에서 쏘는 그 에너지포가 너무 세니까 방패가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방패만 녹는 게 아니야. 이제 점점 아야나미가 타고 있는 영욱이도 흘러내리고 있어. 장갑이 점점 녹아가지고. 아직도 시간이 근데 안 가요. 그 속으로 신지가 빨리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2 1 0 딱 되자마자 신지가 쫙 하면서 팡 쏘아. 그랬더니 하면서 사도를 향해서 푸른 에너지 빔이 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그 코어를 정확히 관통하면서 핑 하더니 푸 하면서 그 뚫고 오던 드릴도 멈추고 사도도 중간에 이제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 단발에 사도를 그냥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서 네르프 그 기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해냈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데 신지는 아랑곳하지 않아. 신지가 중요한 건 네르프의 평화도 아니고 지구 평화도 아니야. 이 순간 중요한 건 단 한 명이죠. 하이나미! 하면서 얘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야. 광전자포를 내려놓고 다급하게 초호기가 영호기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호기의 그 엔트리 플러그를 덮고 있는 장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초호기가 그냥 손으로 뜯어. 그 다음에 엔트리 플러그를 이제 핑 하면서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뽑히면은.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잡아서 초호기가 손으로 잡아서 빼. 그리고 땅에다가 살포시 놓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얘가 얼마나 열을 많이 받았는지 이 엔트리 플러그를 잡고 있는 그 초호기의 손 장갑이 다 녹아. 그렇게 뜨거운 걸 버틴 거야. 그래서 신지도 얼른 엔트리 플러그에서 나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뛰어가는 거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엔트리 플러그의 수동 개폐문을 강제로 잡아서 착 하고 당겨서 돌리는데 좀 뜨겁습니까? 이게 지금 초호기 장갑도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걸 맨손으로 잡아봐라. 얼마나 뜨거워. 근데 아랑곳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나 대신에 죽을 각오까지 한 동료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얘 빨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잡아서 하면서 돌려가지고 강제로 문을 탁 열어. 근데 그 모습이 시청자가 보기에는 마치 이카리 겐도가 폭주하던 영호기로부터 아야나미를 구했을 때랑 되게 유사해 보이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문을 딱 열고 아야나미 괜찮아? 아야나미! 하면서 신지가 그 엔트리 플러그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초주검이 되어있는 아야나미 레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어 보여.
그치만 아마 엄청난 타격을 입었겠죠. 왜냐면은 이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이 로보트가 다치면 파일럿도 다친 거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느끼고 있긴 할 거야. 외상은 없지만 비록. 여튼 그렇게 눈을 레이가 부스스스 뜨는 거야. 하면서 뜨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약간 실론 이런 사이에 딱 비친 그 자기를 구하러 와준 이카리 신지의 모습이 마치 옛날에 자기를 구하러 와준 그 이카리 겐도의 모습이랑도 겹쳐 보이는 거죠. 레이의 눈에는. 어쨌든 그런 무사한 아야나미, 정신을 차린 아야나미를 보니까 신지는 눈에 이제 눈물이 고이는 거야.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때로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제 티인가? 이랬던 그 레이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기적이고 행복이라는 걸 신지가 느낀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레이한테. 너한테는 딱히 아무것도 없다는 둥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짐짓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아야나미 레이. 신지의 그 말은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한 말이야. 난 진짜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난 딱히 두려울 게 없다. 연결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걔한테 말한 건데, 신지한테. 신지는 마음에 담고 있던 거지, 그 말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되게 의외인 거야. 또 이어서 신지가 그런 말 하는 거죠. 헤어질 때 안녕이라는 슬픈 말도 하지 마. 이러면서 울어. 너무 감정이 차오르는 거야.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사실 레이가 너무 쌀쌀맞게 구니까 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언제나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그렇게 슬픈 듯한 말투로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을 레이한테 하는 거죠. 사실 레이는 여태까지 이카리 겐도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그냥 누구와도 친밀하게 대하면서 살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이카리 겐도 사령관 한 명이었던 거야. 근데 레이가 그렇게 남을 차갑게 대하니까 남들도 레이한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던 거지. 레이는 근데 그게 익숙했는데 그런 침묵의 어떤 그런 얼음을 깨고 신지가 저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의아하면서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신지, 얘가 막 서럽게 울거든. 신지가 이렇게 울고 있거든. 그래서 신지한테 말하지.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얘의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왜 우는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미안. 이럴 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 그 말에 신지가 고개를 팍 들으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레이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의외의 듬직한 말을 하는 신지. 순간적으로 그런 멋진 말을 들으니까 레이의 눈에서는 하면서 이카리 겐도와 이카리 신지가 겹쳐 보이면서 그때부터 아야나미 레이는 신지한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폭풍 같던 야시마 작전의 밤이 흘러갔어요. 어느새 다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은 제3신 도쿄시. 그것은 신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전의 무거움도 많이 거쳤죠. 왜냐면은 옛날엔 진짜 나 혼자만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이젠 네르프 사람들도 신지를 꽤 따뜻하게 대해주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고 그리고 영 딱딱했던 레이와의 관계도 조금 이제 벽이 좀 허물어졌으니까 이전만큼 외롭진 않아 신지가. 그치만 이 겉으론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이 네르프와는 다르게 세계 정황은 꽤나 긴급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파일럿인 신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의 수호자긴 하지만 지금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는 세계 평화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난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세상은 과연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걸 익혀나가는 거. 신지는 그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무언가에 몰두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뒤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지원에는 금전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지?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속들을 챙기려고 하는 집단들도 있기 마련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 중화학 공업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자, 일본 제3신 도쿄시에 정체불명의 사도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군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지. 모를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를 우리가 맡겼다.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진 회사가 있던 거야. 그것도 일본의 한 민간 기업이야. 일본 민간 기업이 일본 자위대랑 협업을 해서 우리가 로봇 만들어 줄게. 우리도 로봇 만들 수 있어. 네르프만 에반게리온 만드나? 아니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뭔가를 준비한 업체가 있던 거야. 그게 에반게리온이 만들어질 때쯤에 거의 동시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 기업도 에반게리온 같은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컴포지엄 같은 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르프 사람들 초대해. 한번 와보시라. 우리 시운전 할 테니까 와보시라. 그러면서 네르프 사람들도 가고 세계 각지의 어떤 굴지의 기업 사람들도 왔겠지. 혹시 네르프보다 나으면은 네르프 말고 여기다가 지원하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죠? 게다가 심지어 놀랍게도 이 네르프가 만든 이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기체보다도 이 민영 기업에서 만든 로봇가 더 나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첫 번째는요. 에반게리온은 탑승자와 이 기체 간의 정신적 동기화를 서로 맞추지 않으면 탑승과 운행이 불가능해. 그죠? 그렇다는 것은 파일럿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체를 상시 기동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필연적으로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로봇이 다치면 파일럿도 실제로 다치진 않지만 정신적인 타격이 있지. 그러면은 언젠가 계속 그렇게 가용을 하다 보면 파일럿이 정신 오염이 될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민영 기업에서 만든 로봇은 그런 게 없어. 왜냐면은 조종을 밖에서 해. 원격이야. 되게 좋죠. 파일럿이 꼭 한 명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도 있어요. 이 네르프가 만든 이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빌리컬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 전류 신호를 받아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엄빌리컬 케이블이 없으면 혹은 끊어지면 체내에 있는 남은 배터리를 통해서 최대 5분 정도만 가용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이 민영 기업에서 만든 로봇은 내부에 원자로가 있어. 그러니까 엄빌리컬 케이블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얘는 무한히 가동할 수 있는 거야. 대단한 거죠.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미사토라든지 리츠코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진짜 잘못하면은 대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쟤네가 투자 유치 다 받아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론상의 문제고 실제로 잘 작동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그 실제로 보여줘요. 그 로봇가 움직이는 거를. 근데 하면서 꽤 잘 움직여. 물론 걷는 것만 보여주지만 꽤 잘 움직이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에반게리온보다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르프 이거 좀 위기인가 싶었는데 어쩐지 그 로봇 그 JA라고 하거든요. 제트 언론이라고 하는 그 기체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멈추고 싶은 데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야. 이게 왜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축, 축 이러면서 계속 걷기만 해. 그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중화공업 공동체 대표가 그걸 보고 당황은 금치 못하는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컨퍼런스 참석했던 사람들이 역시 네르프만한 이 기업이 없구나. 대체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JA라는 그 기계가 안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내부에 원자로가 있잖아. 얘는 계속 걸을 수 있어. 계속 걷다 보면은 도심지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급하다 싶어서 현장에 있던 미사토가 초호기를 불러요. 초호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초호기보다 훨씬 큰 비행체가 있어. 걷다가 초호기를 태워. 그 다음에 엄빌리컬 케이블을 그 전투기에다 꽂아놓고 이제 이동식으로 초호기를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그 계속 하면서 걷는 그 기체를 초호기가 탁 막아서 그래서 가까스로 멈추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거기 투자 유치하러 갔던 사람들이 역시 네르프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 완전히 네르프 앞에서 개쪽을 당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네르프의 계략이었어요. 네르프가 제트 언론의 내부를 해킹해서 멋대로 조종한 거야. 마치 미완성 물품인 것처럼. 그렇게 대체자가 없다고 공표를 해야만 네르프가 계속해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 지구 평화라는 건 어떤 기업이 지키든 뭐 공기업이 지키든 사기업이 지키든 상관없잖아. 누구든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르프는 왜 저렇게까지 암수를 써가면서까지 투자 같은 걸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르프는 세계 평화를 지킨다 라고 하는 걸 겉으로 내걸곤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 플랜의 이름은 인류 보완 계획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에요. 어쨌든 네르프가 지구 평화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 뭔가의 이 꼬롬한 뭔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속에서.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 기업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르프만 남아 있는 상태죠. 이 어느샌가 수송기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어. 근데 그 수송기에 이카리 신지, 켄스케, 스즈하라 이런 애들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들이 수송기에 왜 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앞좌석에 수송기의 앞좌석에 이제 카츠라기 미사토 씨가 타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왜 어딜 가고 있느냐? 미사토한테 어떤 위탁 업무가 맡겨졌어. 사실은요, 이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기체가 일본에서만 건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도 혹시 자신의 나라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세계 평화에 일조하기 위해서 각자 기체를 건조하고 기체에 탑승할 수 있는 파일럿 같은 애들을 뽑고 있었어. 그래서 작중에서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6호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독일에서 에반게리온 2호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호기에 파일럿이 있었어. 근데 점점 사도가 더 자주 오게 되니까 지원을 이제 하러 온 거지. 그래서 독일에서 건조된 그 에반게리온, 그리고 그 에반게리온에 탑승할 2호기 파일럿이 일본으로 오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수송기를 타고 미사토 일행들이 다 같이 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반 친구들은 왜 태웠냐? 그냥 얘네도 바람 쐬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산만 보고 살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또 켄스케가 또 밀떡이라서 이런 거 타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태워준 거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딜 가고 있냐? 망망대해. 이제 독일에서 일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에반게리온을 수송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2호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배를 향해서 이제 타타타타 하면서 가고 있던 거였어. 실제로 정말로 저 아래 보니까 뭐 항공모함 막 여러 대가 다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일본 쪽으로. 그래서 켄스케가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해. 야, 항공모함이다. 야, 이게 진짜 웬 떡이냐 이러면서 막 찍고 있어. 그래서 그 항공모함 중에 하나에 이제 수송기가 내려요. 내려. 그래서 다들 이제 내리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파일럿이 한 명이 위풍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파일럿의 이름은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라고 하는 소녀야. 이 주황 색깔 머리, 긴 생머리를 하고 있고 하얀 피부, 마른 체형,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어. 근데 약간 예의가 없어. 약간 예의도 없고 뭔가 좀 명랑해. 그런 인상의 혼혈 소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지를 딱 보자마자, 마중 나온 신지를 보자마자, 칙칙하게 생겼네. 이래. 싸가지가 없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 면전에다가 칙칙하게 생겼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대먹지 못한 애인 것 같아, 그지? 여튼간에 이 아스카는요, 세컨드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조종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조종하는 로봇이다 보니까 칠드런, 어린애들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거고, 그 앞에 붙는 서수, 퍼스트, 세컨드, 서드, 요거는 파일럿으로 등재된 순서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레이는 퍼스트 칠드런이에요. 그리고 세컨드 칠드런이 방금 만난 얘,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얘가 세컨드 칠드런이야. 그리고 서드 칠드런이 이카리 신지예요. 그러니까 아스카라고 하는 이 애가 신지보다도 먼저 파일럿이 된 애인 거죠. 그냥 일본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 선배야, 선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부조리를 낳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별칭 앞에 퍼스트, 세컨드, 서수를 붙여버리면은 짬순으로 나누기 되게 편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막 나인스 칠드런 들어와봐. 그러면은 생활관에서 나인스 칠드런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을 때 퍼스트 칠드런 들어와가지고 야, 군생활 많이 좋아졌다. 나인스 칠드런이 벌써 누워있게 돼 있냐? 니 짬에? 이럴 수 있지. 되게 좋지 않은 군대 문화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전투 자원이다 보니까 얘를 떨렁 보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유엔군의 그 해상 병력들이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온갖 막 항공모함 이런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에반게리온 2호기를 일본으로 인양을 해오고 있었어. 근데 이 유엔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에반게리온을 살면서 제가 싸우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근데 뭐 로봇이야. 그리고 그 로봇에 탄다는 게 꼬맹이야. 이러니까 원래 전투 경험이 있던 군인들은 못 믿겠는 거야. 야, 우리만 해도 충분한데 쟤 뭐야? 아이 진짜 저런 애 때문에 우리가 다 출동해가지고 일본으로 이거 배송을 해줘? 우리가 뭐 택배 회사도 아니고? 아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아해. 반응이 되게 안 좋거든. 게다가 이 네르프라는 그 곳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그 거기에 직속 하위 군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네르프는 유엔 소속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이러면서 되게 막 거들먹거리고 있어. 아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여튼간에 그 항공모함에 타고 있던 해상군의 그 우두머리가 있겠죠? 캡틴? 그 캡틴이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에휴, 이런 인형 장난감 하나 옮기는데 태평양 함대가 총 출동을 하다니 경천 통지할 노릇이군. 이러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제 미사토가
에반게리온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못 하실걸요?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미사토가 저 그러면은 인수인계서에 사인 한번 해주시죠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들이미는데 그 사람이 캡틴이 거절하지. 독일 제3지부가 우리 함대한테 맡긴 거야. 당신들이 멋대로 인계해 갈 수는 없네. 신요코지카에 도착한 다음에 인양해 가게. 이러면서 사인을 바로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 말이 뭐야? 꼬장 부리는 거야. 지금 주든 나중에 주든 뭔 상관이야. 사인은 지금 해도 되잖아. 근데 영 네르프가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인을 안 해준대. 어쨌든 이렇게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도 이제 미사토 씨가 최대한 웃는 낯으로 그러면은 신요코지카에 도착하면 그때 인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되게 어른스럽게 마무리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미사토 오랜만인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이 함대 내부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카지 료지라고 하는 사내였습니다. 네. 미사토를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토 이렇게 했겠지, 그지? 턱수염이 약간 나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좀 눈이 처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꽁지머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미사토랑 같은 네르프 소속이에요. 예. 근데 이제 네르프 독일 지부 소속이야.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냐면은 아스카,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걔의 보호자인 거죠. 왜냐면 얘도 꼬맹이니까. 그래서 보호자 자격으로 같이 온 거야. 게다가 심지어 사실은 과거에는 미사토랑 대학 동창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츠코 박사랑도 동문이야. 다 친구야. 근데 이 카지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오니까 미사토가 얼굴이 팍 붉어지면서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어른스럽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오간데 없고 막 서둘러서 브릿지를 나오는 거야. 그걸 보니까 아마도 구면이지만 뭔가 껄끄러운 일이 과거에 있었겠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나가봤자 뭐 어딜 가겠어. 다 배인데.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항공모함 안에서 신요코지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디 좀 가 있자 해가지고 배 내부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다 같이 모여 앉거든요. 카지, 아스카, 신지, 켄스케, 스즈하라, 미사토 이렇게 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카리를 부르면서 이카리 신지 어때? 미사토의 잠버릇은 아직도 고약한가? 이러는 거야. 이게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카페테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 게다가 그 대부분이 14살짜리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잠버릇이 아직도 고약하냐는 말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이게 30대의 말장난 굉장히 맵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딩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카리가 좀 놀랍죠. 제 이름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카지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이지. 넌 이쪽 바닥에서 유명 인사니까 말이야. 트레이닝도 없이 초호기를 조종한 서드 칠드런 이러면서 이미 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지가 카츠라기 미사토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던 거죠.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신지가 좀 쑥스러워서 그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러면서 막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카지가 이런 겸손하기도 하셔라. 운도 실력이야. 재능의 영역인 거지. 선택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 자, 뭐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지 하면서 자리를 먼저 뜨는데 그때 아스카의 눈빛이 약간 질투심에 불타요. 예. 아마도 인정 욕구가 신지만큼이나 아니 혹은 신지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 거죠. 어쨌든 간에
함상의 어느 한쪽 귀퉁이에 카지 씨가 바람을 쐬고 이제 있었어. 근데 그런 바람을 쐬러 나간 카지 씨를 뒤따라온 아스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딱 봤을 때요. 근데 누가 봐도 아스카가 카지를 좋아해. 어른의 멋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근데 카지는 당연히 아스카한테 관심이 없죠. 왜냐면 꼬맹이니까. 나이스한 30대이기 때문에 이 좋다고 하는 애여도 아무리 예뻐도 꼬맹이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물어보는 거죠 아스카한테. 그래서 어때? 신지라는 그 애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스카가 시시하기 그지 없어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 하지만 무시할 만한 애는 아니야. 첫 탑승의 싱크로율이 40%가 넘게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한가하게 있었던 아스카가 깜짝 놀라는 거지.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보이는 애가 40%가 넘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스카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하면서 어디론가 가요. 어딜 가냐? 이카리 신지를 찾아가. 그래서 이카리 신지 잠깐만 따라와봐 하면서 손목을 잡고 막 끌고 가 신지를. 어디로 가는 거냐? 에반게리온 2호기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 있잖아 전형적인 그거 애들 그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봐라 나 짱 세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거 내 거다 이러면서 로봇 자랑하러 이제 온 거야. 근데 그 에반게리온 2호기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물 속에 약간 반쯤 잠겨 있어. 용액 속에. 그래서 신지가 2호기는 빨간색이구나 하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아스카 얘만 계속 막 자랑하는 거야. 뭐라고 자랑하냐면은 초호기랑 영호기는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타입. 하지만 2호기는 달라. 2호기는 양산형으로 제작된 진짜 에반게리온이니까 이러면서 막 으스대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예. 자, 초호기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인 건데 초호기가 1호기란 뜻이에요. 초호기가.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네. 초호기는 원래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아니에요. 네. 애당초에 싸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아니야. 그래서 전투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영호기도 마찬가지. 영호기가 왜 영호기냐? 번호로 안 치겠다 이거예요. 영호기는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체를 양산화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으로 만들어 본 테스트 기체야. 그러니까 폭주를 한다든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파일럿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호기 만들어 보고 0호기 만들었던 그 노하우로 2호기를 처음 만든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아스카의 설명대로 2호기부터가 진짜로 최초로 양산화된 기체인 거죠. 그래서 전투력이나 안정성이 앞선 두 기체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신지는 별 관심이 없어. 신지는 왜냐면은 에반게리온에 타는 거에 큰 자부심이 없거든. 남들이 타라고 하니까 타는 거고 나는 이걸 통해서 내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타는 거지. 별 대단한 자부심이 없어. 근데 아스카는 달랐던 거죠. 아스카는 이 로봇에 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큰 로봇을 내가 조종해서 적과 싸운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애인 거죠. 그 레이라든지 신지 같은 애들보다 훨씬 능동적인 파일럿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막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와중에 하면서 이 수중에서 뭔가가 충격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신나게 설명하다가 말고 뭐지? 하면서 신지랑 아스카가 밖으로 딱 뛰쳐나가 보는데 저기 멀리서 다른 항공모함들 중에 한 대가 푸 하면 터지고 있어.
그리고 물 밑에 뭔가 싹 보여. 그리고 물보라가 막 촥 치는 거예요. 뭐겠어? 네 번째 사도가 출현한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신지가 굉장히 당황해하죠. 왜냐면은 신지는 지금 기체가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사도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스카는 씩 웃고 있어. 찬스! 이러면서 씩 웃어. 내가 이렇게 백날 입으로 자랑한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면 되겠다. 이러면서 씩 하면서 이제 웃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배 위에 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사도가 출현을 해버렸습니다. 네, 과연 이들은 저 사도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에반게리온 설명의 3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총 26화 중에서 한 8화까지예요. 예. 많이 남았죠? 큰일 났죠? 예, 이거 어떡하지? 언제 끝나냐? 또 이제 사실 26화까지 설명하고 그 에반게리온 극장판 2개가 있거든요. 사도 신생 그리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2개까지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꽤나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최대한 빨리 올릴 테니까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 왜 이게 오래 걸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에반게리온이 다 머릿속에 있잖아. 그 왜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요. 왜냐면은 그 스토리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부분들도 제가 같이 떠먹여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한 4, 5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보채지는 마시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튼간에 저는 또 내용 정리해서 3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